왜 태어났어요?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태리 언니 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존댓말이 아닌 반말을 좀 사용해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해요. 워낙 여기서 존댓말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존댓말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너무 어색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편하게 동생들이랑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내가 해줄 얘기는 어떤 계기로 이탈리아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해외여행이나 해외 생활을 꿈꾸고 있지만 열악한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우선 나는 대학 생활 중에 1년을 휴학했었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1년 휴학하는 거 진짜 큰 마이너스 아니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엄청 되게 큰일 같지. 근데 지금 한참을 지나서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에 그렇게 큰 마이너스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어떤 이유에서건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인생에 그렇게 큰 마이너스 되는 거 없어. 나는 아파서 휴학을 했었어.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거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혀 후회는 없고, 내가 타당한 이유에서 쉬었으니까. 그것도 나는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휴학을 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통보를 한 케이스야. 그때 막 엄청 싸웠었지, 부모님이랑. 그래도 아무튼 나는 별로 후회 없고, 뭐 네가 생각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이탈리아에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우선 나는 뭐 여느 대학생이나 다 그렇듯이 졸업 전에 해외여행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알바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약간 되게 특히 아버님께서 되게 자녀를 굉장히 아끼시고 보호를 하시는 분이었어서, 분명 이거를 내가 해외여행을 혼자 가겠다고 하면은 허락을 안 해주실 게 분명했었어. 그래서 나는 부모님 몰래 준비했어. 당시 대학교가 다른 지역에 있었어서 가능했던 거고, 그렇게 혼자 다 준비해서 여행을 계획했는데, 갔다 와서 말하면 이미 갔다 왔는데 뭐 어쩌겠어. 난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겠고, 그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었어.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 항상 있었어서 미국 여행을 할까 했는데, 솔직히 혼자는 미국이 땅덩어리도 엄청 넓고 막 총도 가지고 있고 좀 무서운 거야, 당시에는. 그래서 유럽을 생각을 했어. 당시에 주변에 유럽을 혼자 다녀온 여자 친구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비행기표 비교하는 사이트 어플 켜가지고 그냥 쭉 넘겨보다가 로마가 제일 싼 거야. 왕복 63만 원 당시에. 그래서 했어. 가야겠다 한 거야. 난 당시에 유럽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 유럽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로마가 이탈리아 수도인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베네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도시인 건 알았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건 줄은 몰랐고, 피렌체는 존재 자체도 몰랐어. 그렇게 나는 이제 여행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간 거지. 그렇게 이제 10일간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7일 이탈리아, 3일 슬로베니아를 계획해서 다녀왔어. 처음에 당연히 혼자 갔으니까 완전 유럽 처음이니까 우여곡절도 많았지. 뭐 공항버스에 캐리어를 두고 내려서 2시간 만에 찾은 것도 있고, 2시간 캐리어를 기다리면서 로마 사진도 찍고 막 돌아다니고 했는데, 사실 그때가 로마 여행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 여행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었어. 뭐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와야지 뭐 이런 비장함도 없었고, 유럽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기대도 아예 안 했던 거지. 근데 그 여행이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지. 사실 나는 한국에서 제대로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고, 계속 불편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살면서. 20대 초중반까지 살았는데 그냥 계속 불편하기만 했던 것 같아, 나한테 한국은. 어떤 사람한테는 한국에 돌아갈 안식처가 있고 그저 여러 번 하는 여행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한국에 안식처라고 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태리 여행을 하면서
아 여기가 네가 쉬어갈 곳이야 라고 하는 것 마냥 나를 강하게 이끌었던 것 같아. 지금 내가 포토그래퍼로 일을 한 지는 한 4년이 좀 넘었는데 21살 때부터 취미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었어. 당연히 유럽의 풍경이 더 아름답고 예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그때 진짜 처음으로 느꼈던 거야. 너무 행복했고 옆나라 추운 슬로베니아에서 벌벌 떨면서 야경 사진 찍겠다고 삼각대 빼고 타이머 맞추고 그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 느낌이 얼마나 좋던지 딱 그 순간에 이런 느낌을 받았어. 아, 평생 이거 하고 살아야겠다. 진짜 한순간이었어.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여행지만의 특유의 느낌과 분위기가 있잖아. 근데 나한테는 그 이탈리아의 분위기가 마치 자석의 N극과 X극이 만나서 착 달라붙는 것처럼 정말 편안했고 그냥 걸어다니는 순간순간이 다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아니 그래 여행 좋다 이거야. 근데 살러가는 건 또 다른 거잖아, 완전히. 여행 끝나자마자 예정되어 있었던 인턴을 바로 시작했고 바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딱히 짐 풀 새도 없이 바쁘게 지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주말에 드디어 캐리어를 착 열었는데 그 여행의 조각들이 그 고스란히 담겨있을 거 아니야, 그 캐리어에. 여행하면서 입었던 갈색 코트, 여행지에서 샀던 엽서, 슬로베니아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물건을 팔던 소녀한테 받았던 조그만한 선물과 쪽지, 그리고 내가 방문했던 크고 작은 상점들의 그 구겨진 영수증, 나 혼자 도시를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 거야. 그러고는 그거를 보는데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한다. 그거를 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을 두고 온 느낌? 다시 보러 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 아직도 그 자취방에서 내가 캐리어를 열어놨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 여행 다녀온 지 2주차에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뭐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계속 그 여행의 기억들만 자꾸 회상을 하는 거야. 꿈에서도 이태리가 나오고 진짜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살았지. 돌아온 지 3주가 되었을 때 깨달았어. 나는 한 번도 여행 돌아와서 제대로 깬 적이 없구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그걸 알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냥 약에 취한 것처럼 모든 사고와 감각들이 멈춰버린 거야. 진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막 기분 좋으면 술 엄청 마시잖아. 술 엄청 마시고 다음날 숙취랑 휴유증이 얼마나 오는지도 모르고 막 마시는데 내가 꼭 그런 사람 같았어. 그렇게 너무 아프고 힘든데 자꾸 생각나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야. 아, 나 거기서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된 거야. 사실 뭐 나한테 이제 막 졸업반이었고 뭐 능력도 없고 걱정도 많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기로 했었어.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큰 감정을 외면하고 남들이 다 가는 졸업, 취업 이 길로 가면은 나중에 너무 큰 후회가 찾아올 것 같았고 난 그 후회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1년을 살든 3년을 살든 내가 막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남들 눈치도 있고 부모님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딱히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지가 있다?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거를 하면서 1년을 보내든 똑같은 1년인데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보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 저렇게 살아도 내 인생인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지? 맞잖아. 그리고 심지어 젊은데 나는 그냥 그때 내 느낌을 따르고 싶었어. 내가 이 결정을 할 당시에 한국 나이로 24살이었으니까 졸업반이고 그랬으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완전 가짠치 핏덩인데 완전 핏덩이. 진짜 뭘 해도 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난 뭘 했었어. 걱정은 조금 들지만 뭐 당연히 뭔가 새로운 걸 하는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새로운 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게 됐지. 그냥 완전 사랑에 빠진 거야. 이태리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 나름
대기업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주중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어. 내가 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1년 동안 한 거는 이제 돈 모으기, 이태리어 공부, 포토그래퍼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 그래서 사진 공부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준비했어.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빵사 자격증도 준비했지. 최대한 선택지를 넓혀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 여담이지만 제빵 자격증은 떨어졌고 내가 아마 제빵 자격증을 땄었어도 이태리에서 그걸로 취업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이태리 빵이랑 한국 빵이랑 전혀 다르고 언어를 엄청 잘해야지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거든. 그때는 몰랐지. 여기서 참고로 진짜 이탈리아에서 일을 하려면 언어가 진짜 중요해. 밀라노가 아무리 좀 국제화된 도시라고 해도 영어 하나만 믿고 취업할 수는 없는 것 같아. 한국계 기업이면은 괜찮아. 한국 회사도 많고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하겠다 약간 이런 목표가 있으면 뭐 딱히 인테리어를 엄청 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아는 거.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나의 꿈의 나라인 이태리에 오게 된 거지. 그렇게 2017년 2월 달에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하게 됐어. 그렇게 1년 동안 진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뽑으라면 그 2017년. 그 1년이 내 인생의 진짜 최고의 순간인 것 같고 그런 최고의 순간은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해. 그 정도로 나는 진짜 최고로 행복했었고 정말 젊었고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었어. 그리고 그 경험들 덕분에 내가 아직도 이탈리아에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열정, 그 직감, 그런 막 끓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젊은데 없으면 안 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 진짜 미친 소리 같은 일들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니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진짜 네가 네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남들이 다 미쳤다고 왜 하냐고 할 때 네가 밀고 나갔고 그거를 스스로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감정이야. 특별한 경험이고. 나도 처음에 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마음먹고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 다들 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지, 당연히. 서포트? 뭐 가족들의 서포트, 친구들, 가족들의 서포트? 절대 없었어. 나는 그냥 나는 내 마음만 믿고 간 거야. 나 혼자 다 준비하고. 그때 조금 되게 외로웠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 주변에. 그래서 외로웠었어. 그래도 나는 해냈지. 지금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정말 많이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 지금은 내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혼자서도 너무 잘 해내고 있고 정말 특별한 경험들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지금은 정말 많이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내가 좋아하는 도시,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도 힘든 일은 항상 있고 외롭기도 하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거는 어디를 가나 겪는 문제라고 생각해. 한국에서 뭐 남들이 하라는 대로 안정적인 길로 가서 항상 행복하면은 당연히 그런 거를 다 선택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어딜 가나 문제는 생기고 다만 내가 너무 좋아서 선택한 그 길에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때와 이 억지로 선택한 길에서 마주한 인생의 과제들을 풀 때의 만족감은 많이 다르겠지? 나중에 내가 남들 시선 때문에 포기한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엄청 마음 아파할 수도 있는 거고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것도 다른 문제들 못지않게 정말 큰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때 할걸. 이런 거. 나는 절대 그런 거 용납 못해. 물론 도전은 나이와 절대 상관이 없지. 도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빙 둘러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빨리 알았다면 그때 바로 준비하고
도전하는 게 제일 좋겠지? 왜냐면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지나고 보니까 24살에 느끼는 감정이랑 지금 30살에 느끼는 감정이랑 너무너무 달라. 20대는 진짜 엄청 그냥 새하얀 도화지라고 보면 돼. 뭐든지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진짜 사회 초년생. 근데 30살, 30대가 딱 되면은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들이 있잖아. 내가 쌓아온 경험들, 그리고 가치관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감정이 무뎌진다 해야 되나? 뭔가 새로운 걸 보더라도 그때만큼 엄청 좋거나 설레거나 하는 거는 한 80% 줄은 것 같아. 너무 슬프지.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걸 추천해. 지금 바로. 왜 태어났어요?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그냥 이 세상을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그렇게 재밌게 살다 가는 게 내가 태어난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는 이탈리아를 사랑해서 살러 오게 된 케이스고요. 그때 그 젊은 시절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꼭 준비를 정말 잘 해서 잘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후배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용기를 심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태리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꿈에 그리던 나라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책 많이 읽고 여행 많이 하고 언어 공부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고 여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올 거예요. 혼자 여행해야 돼요. 무조건 혼자 여행해야 되고,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지금은 코로나로 힘드니까 국내 여행 혼자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디어 하게 돼서 속이 너무 후련하고요. 많은 젊은 친구들, 그리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 선배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차오!